요즘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듣는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관계의 구조로 이야기해 봅니다. 예전엔 전화를 한 번 받으면 1시간도 짧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통화가 끝나면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안부 묻고 잘 지낸다 하고 그럼 또 연락하자 하면서 끝이 납니다. 말하고 싶은 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할 말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집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중간에 흐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서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옮겨간 겁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젠 내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외로움을 부추기려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단절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가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는지 그 변화를 이해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채널은 관계를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의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억지로 밝게 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이를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만약 이 방향이 괜찮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게 되었을까요? 말하기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말할 기회가 줄어든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하면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가 돌아왔고 내가 기쁘다고 하면 축하가 돌아왔습니다. 내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무게를 함께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 아이들 키우면서 겪은 일, 집안을 꾸려가면서 생긴 일들이 모두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요. 내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그 생생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이야기는 대부분 과거형입니다. 예전에 이랬다. 그때는 저랬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상은 있습니다. 오늘 뭘 먹었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하지만 그 일상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변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 달라진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반복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 그 반복 속에서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돈 문제. 그들은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갈등, 시험 걱정.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 걱정, 연애 고민, 결혼 준비. 우리는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역할이 고정됐습니다. 나는 듣는 사람, 그들은 말하는 사람. 이 구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가 말할 차례라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관계니까요. 내가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게 당연한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말을 꺼내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굳어진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편하니까요. 그들은 말하면 되고 나는 들으면 됩니다. 그게 익숙하고 그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이야기가 가치를 잃습니다. 말을 해도 흘러갑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게 끝입니다. 내 이야기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끝입니다. 그리고 곧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서운함입니다. 내 이야기도 중요한데 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서운함이 쌓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내 이야기가 지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 누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이 관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통하던 말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변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는 사람의 관심사가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직장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 모두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감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직장은 이미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상황이고,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안정됐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 이야기는 무겁습니다. 들으면 자기 건강도 걱정되고 뭐라 위로해야 할지도 애매합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처럼 들립니다. 잘 됐다는 이야기는 시샘을 부르고 안 됐다는 이야기는 걱정을 끼치니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반복입니다. 이미 몇 번 들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되니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러니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해봤자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말을 하다가도 상대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말을 멈춥니다. 아,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삼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 사람이 들어줄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삭힙니다. 그리고 침묵이 편해집니다. 관계의 무게중심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독립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이야기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그게 내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그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삽니다. 나는 그들의 삶을 지켜볼 뿐입니다. 가끔 소식을 듣고, 가끔 만나고, 가끔 걱정하지만 예전처럼 매일매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직장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관계, 승진과 프로젝트 이야기가 대화의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이제 직장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일상뿐입니다. 오늘 뭘 먹었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하지만 그 일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비슷하고 매일 반복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인간은 이해받지 못할 때 고립을 느낍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면 혼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지금 사람들이 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른 가치관 속에서 자랐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참는 걸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어려워도 혼자 견디는 게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힘들면 말해야 한다고 배웠고 혼자 견디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는 참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참았냐고 묻습니다. 말하면 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이런 어긋남은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맴돕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말을 아낍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말을 해봤자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대답만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다뭅니다. 관계에서 고통은 상대보다 기대에서 큽니다.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이 나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친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도 바쁩니다. 친구도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도 지금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반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나고 만나도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말을 해도 공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지금도 같은 마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긴 통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깊은 공감을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크게 기대하면 크게 실망합니다. 작게 기대하면 작게 실망합니다. 아예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가치가 줄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재미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늙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줄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했으니까요. 예전엔 내가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내 조언이 필요했고, 내 경험이 필요했고, 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내 조언 없이도, 내 경험 없이도, 내 존재 없이도 잘 삽니다. 이게 슬픈 일일까요? 슬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커서 독립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후배들은 자기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독립했고, 우리 선배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삶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쪽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 위치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앞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뒤에 서 있으면 전체가 보입니다. 앞에 서 있을 때는 앞만 보느라 옆을 못 봤습니다. 뒤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게 보입니다. 이 관점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낍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는 게 현명합니다. 말을 하다 스스로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상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뭘 느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화제를 돌립니다. 이런 순간이 처음엔 어색합니다. 왜 내가 내 이야기를 멈췄을까?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이건 말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나만 간직하면 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말할 이야기와 말하지 않을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말할 이야기는 가볍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간단한 근황. 이런 건 말해도 됩니다. 부담이 없고 상대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됐다 하고 삼켜버린 이야기들이 쌓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말할 필요가 없었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생깁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그걸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상대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바쁩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상대에게도 부담이고, 나에게도 상처입니다.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니까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보다 침묵이 편해집니다. 말을 하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 말이 적절했는지, 너무 길게 말한 건 아닌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긴장합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아무 반응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외로움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게 쓸쓸하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슬프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아,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이게 더 편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한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깊은 교감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적당히, 부담 없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루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엔 중심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심, 직장의 중심, 관계의 중심. 우리가 움직여야 모든 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고,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건 밀려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물러난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이해받는 관계보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관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해받으려면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걸 다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은 피곤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아니, 정확히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 않는 사람. 그냥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편합니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중에 한두 명, 가족 중에 한두 명.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 한두 명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내가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고독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쁜 고독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세우면 삶이 편해집니다.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걸 다 말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세웁니다. 말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면 말합니다. 말해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면 말합니다. 말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말은 에너지를 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단어를 고르고, 전달하고, 반응을 살피고,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하거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도 괜찮은 관계이거나,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설명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성껏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상대의 몫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계속 말을 해야 유지됩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해도 자주 안 만나도 깊은 이야기 안 나눠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자의 관계가 편합니다. 말을 계속해야 하는 관계는 부담입니다.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한 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연락이 뜸해도 어색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관계를 선택하는 게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지쳐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기준도 세워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외롭지 않나? 사람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다. 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기준을 세우면 그 안에서는 편안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만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준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해받으려 애쓰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해받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입장을,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봅니다. 정말 이해받아야 할까요? 이해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별일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관계도 유지됩니다. 다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그 노력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상이 없습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내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아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이렇게 됐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단계가 바뀐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말하는 단계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단계. 그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단계입니다. 듣는 단계, 지켜보는 단계,
정리하는 단계. 이 단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고 각 단계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말하는 단계에서는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듣는 단계에서는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역설처럼 들립니다. 말이 줄어들면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다니.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바닥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면 내면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게 명확해집니다. 이건 말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밖을 향하니까요. 상대를 의식하고 반응을 살피고 관계를 신경 씁니다. 하지만 침묵은 안을 향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나 자신과 만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내면을 정리하기 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나를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그 순간이 편안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인생 후반에 우리가 찾아가는 평화입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배움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